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싸늘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안에 한마디로 니트도 좀 입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위에 외투까지 입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거의 마이크를 한 3번, 4번 정도 지금 바꾸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녹음 소리가 울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실 핀 마이크도 써보고, 뭐, 다양한 마이크를 다 써봤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하는 곳이 그 대로변에 한마디로 그냥 바로 그냥 1층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대로변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마이크를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이 지금 그걸 제가 지금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 조금 그 소리가 울리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이 정화일간에 대한 좀 간략한 운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화라고 하는 좀 약간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병화가 신금을 본거하고 그다음에 정화가 신금을 본거하고는 그야말로 이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편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재성이 되는 것이고 편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에너지가 한쪽으로 좀 몰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편이라는 글자는 에너지가 좀 몰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주 논법에서는 우리가 월급 같은 경우에는 매월 돈이 한마디로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편제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좀 적게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약간 에너지가 약간 좀 한쪽으로 쏠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편제를 사업재물 또는 이제 변동재물, 그다음에 투자에 의한 수익 이런 걸로 일단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화일간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이 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천간으로 재성을 보는 거는 같고, 다만 이제 정제냐 편제냐만의 일단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것 말고도 약간의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같은 그 화라고 하더라도 병화는 굉장히 약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화일간에 대해서 좀 이제 고전에서 잘 표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적천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명리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화일간에 대해서 일단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잠깐 읊어보면, 정화유중 내성소융 포울이효 합임이충 왕이불렬 쇠이불궁 여유정모 가추가동,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이제 글자, 제가 오늘 이제 병화와 좀 이제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왕이불렬 쇠이불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너무 뜨거워도 맹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별로 좀 약해도 궁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병화와의 상당한 좀 차이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 맹렬한 어떤 분산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를 가리켜서 그 태양에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화는 병화와는 다르게 좀 더 한마디로 이제 좀 부드러운, 한마디로 그러니까 강유로 비유하자면 병화가 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는 이제 유가 된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정화를 비유할 때는 우리가 물상론으로 보통 이제 달이라던가 별이라던가 이렇게 너무 빛이 밝지 않은, 눈이 부시지 않은 어떤 그런 작용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신금을 보게 되면 편제인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금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병화라고 하는 인자를 한마디로 합례, 즉 뭐냐면 이제 합해서 이렇게 불러오려고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과 병은 한마디로 이제 서로 합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합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합해야만 본인의 이제 자녀를 낳아서 한마디로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제 짝을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신금도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맞은편에 마치 병화가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볼 때는 편제가 되니까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인자인 것만은 확실한데, 이런 식으로 병화라고 하는 이 맞은편에 있는 기운을 불러오려고 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이 병화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물상론에서 병화와 정화가 만나면 병화의 어떤 그 밝은 그 빛에 의해서 정화의 빛이 굉장히 그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화가 신금을 보더라도 이 신금이 병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 병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 십신으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겁재지 않습니까? 겁재? 예, 겁재가 되니까 이 정화의 한마디로 어떤 그러니까 겁재가 가장 이제 그 나쁜 요인이 뭐냐면 이제 탈재 탈관, 즉 뭐냐면 이제 재물을 빼앗아가거나 본인의 그 명예를 빼앗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안 좋은 그 역기능으로 보면 그 겁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즉 뭐냐면 이제 정화가 신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겁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정화가 사업을 할 때는 이 신금을 잘 한마디로 이 편재를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잘 다루지 못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겁재가 와서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재물과 그 명예를 빼앗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병과 신이 이렇게 합해서 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수가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이 병을 만나서 신병합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가 되면 요것은 곧 이제 관이 되니까 자칫 잘못 다루면 신금을 잘못 다루면 겁재인 병화가 오고 그 다음에 병화와 신금의 앞에서 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게 잘 다루면은 돈을 어떤 벌어들이는 행위로 인해서 본인과는 다른 유대관계를 만들게 되고 또한 이 온 병화,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이 이 정화의 한마디로 명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역기능으로 보면 신금에 의해서 병화라는 겁재가 와서 수를 만들어내서 본인 다시 극하게 돼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제 뭔가 그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나쁘고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로하 씨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아로하 씨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병화를 불러오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정화는 첫 번째가 이제 정축일간이 있습니다. 이 정축일간 같은 경우에는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아무래도 화생토하니까 이건 이제 식신의 어떤 시공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12운성에서 정화가 축을 보면 이제 묘지에 한마디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지의 발을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거법이라고 하는데 12운성에서 그래서 묘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묘지가 됩니다. 묘지.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마치 그 땅속에 묻힌 것처럼 그 에너지의 어떤 그 강도가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묘지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불렬 쇠이불궁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이 축이라고 하는 이 묘운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축은 이제 해자축 구간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수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정화를 압박할 수 있는 수 구간에 있으면서 본인의 에너지를 한마디로 이제 그 설계하는 이 식신의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화는 묘지이자 수방에 있으면서 식신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그러니까 쇠이불궁 그닥 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아로하 씨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호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호살. 이 백호살은 사실 이제 제가 고전을 보면 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대로 나열된 것을 제가 찾아본 적은 없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명리 고전에 이 백호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된 것이 있는 것을 보신 분은 저한테 한번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백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입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게 바로 이제 백호살인데 거기에 일단 정축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호살을 띄고 있다고 해서 약간 좀 한마디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그 해석법이 있는데 뭐 실제는 꼭 백호살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백호살이 다른 것과 이렇게 겹칠 때 약간의 그 흉의가 있는 것
뜻은 제가 여러 번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이 정축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에 있으면서 이게 식신에 있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축중에도 신금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축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요 식신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사유축 운동을 하는 금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정일간이 한마디로 본인의 재물을 만들기 위해 한마디로 노력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금운동을 하는 것은 축중에 일단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원래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어떤 일 중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미 속해 있었는데 그 신금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일단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축일주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했다면 이 신축년에 축중의 신금이 드러나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화가 축을 보게 되면 묘지에 있어서 그야말로 좀 에너지의 어떤 강도가 좀 이제 약화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신이 데리고 온 또 축이 한마디로 이게 좀 축축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본인의 그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그 활동 공간, 활동의 시공간 위에 한마디로 신금을 데리고 온 거죠. 아니면 신금이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을 같이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요것이 이제 제목이 되고 요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화가 그 신축년을 보게 되면 본인의 어떤 식신의 어떤 활동 영역이 두 개 겹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걸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겹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신의 활동은 굉장히 확대되고 강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 영역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편재를 벌어들이기 위한 본인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어쨌거나 이 식신이 두 개 겹치고 묘운이 되니까 본인의 에너지에 대한 약간의 탈기로 인해서 좀 그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일단 정화기 때문에 비록 묘지에 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신축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는 일단 재물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금이 불러오는 병화의 이 겁재, 이걸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병신합 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수를, 이 관을 본인의 명예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압박하는 인자로 사용할 것이냐는 어쨌거나 정축일주가 이 정일간이 어떤 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금이 들고 온 이 축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식신과 겹치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의 활동 영역은 확대되고, 이럴 때 보통 만약 정축일주가 뭔가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 신축년에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지금 요 얘기가 약간 길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축인묘니까 이제 정묘일주가 됩니다.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 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이 볼 때는 이건 이제 인수의 시공간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 묘에는 한마디로 지장간은 갑을이 있습니다. 갑을.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고 하는 정인과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편인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학문적 태도, 아니면 본인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럴 때 이 묘라는 글자는 이제 인수니까 본인의 어떤 학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일주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학문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개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재와 본인의 어떤 식상의 공간이 온 것은 일단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만약 본인이 어떤 학문적 태도 및 본인의 어떤 자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신금이 병화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신합과 수가 돼서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그 관직이나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본인의
이 그 본인의 어떤 인수를 그냥 수생 못하지 않습니까? 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신축년에 재물을 벌어들이고 주변의 인물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 인물들로 하여금 관직을 얻게 되는데 이미 밑에 인수라고 하는 한번 이제 관인상생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를 누리기에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학문적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노하우를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일단 신금이 만들어낸,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이 관을 본인이 한마디로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일단 정사일주가 있습니다.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이 살을 보게 되면 이제 신운성으로는 이제 제왕지가 되게 됩니다. 제왕지에서 제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장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건 이제 정신이 되고 이게 이제 육체가 되는 것이니까 정신과 육체가 굉장히 연결이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이 하 아니겠습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이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육체라고 하는 이 지지는 곧 현실 세계를 의미하게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사일주라고 하는 것은 신윤성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제왕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정화일주가 이 지지의 현실 세계와 굉장히 연결이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자립과 독립의 인자가 일단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자립과 독립의 인자라고 하는 건 곧 사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으로 더군다나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유축의 금운동을 통해서 한마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볼 때 또 재물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일단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사일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야말로 이제 자립독립의 인자는 이미 갖고 있었는데 신축년을 보게 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실행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은 곧 실행을 의미합니다. 실행을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즉 뭐냐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립독립할 수 있는 인자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을 토대로 뭔가 진로를 열고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축년이 오게 되면은 한번 편제가 드러나고 본인의 활동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식신이 오게 되니까 이게 두 개, 사축이 이렇게 서로 회합해서 그야말로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마디로 본인이 계획했던 것을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정사일주가 만약에 물론 이제 대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일주로만 가지고 본다면 정사일주가 신축년이 되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은 조직에서 나와서 사업하는 일도 이제 많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신의 행위가 본인의 어떤 자립독립의 인자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편제를 이렇게 본인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개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에 실행하면 일단 남들보다는 좀 더 이제 자리를 잡게 일단 용이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지난번 제가 병화일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니까 정제가 아니라 편제니까 곧 아마 여자로 말하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도 일단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정사일주가 신축년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그 어떤 재물을 취하는 어떤 활동으로 취하지 않고 만약 여자로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좀 더 일단 주의하시는 게 일단 좋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미가 있습니다. 정미가 이렇게 미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볼 때 이것도 역시 미에는 일단 정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비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인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니까 역시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표성을 띠는 것이 이 기토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고 하는 큰 시공간 안에 인수, 즉 학문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인 비견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 안을 뜯어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에는 이제 개신기가 있으니까 개신기가 있게 되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가 볼 때는 한마디로 여기도 식신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이제 편관이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미일주가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재물을 얻으면서 축과 미가 이렇게 충이 일어납니다. 충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정미 같은 경우는 일주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의미하니까 이때 내년에 신축년에 재물을 벌어들이면서 가택에 일단 변화 변동이 있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미일주가 유독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편제를 만약에 그러니까 돈으로 취하지 않고 다른 여자로 취한다면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이 환경, 그 다음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가정궁의 환경이 충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충은 뭐 한마디로 변화 변동, 그 다음에 분리 이별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약간의 가정의 시끄러운 문제도 일단 생길 수 있다고 일단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미일주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때 일단 신축년이 오게 되면 한마디로 편제가 들어오고 본인의 가정궁을 충해서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이때 결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사일주가 됐건 정미일주가 됐건 한마디로 이제 만약 미혼이라고 한다면은 이성과의 어떤 그 교제, 그다음에 혹은 이별, 그다음에 재물의 출입 이런 거에 의한 가정궁의 변화 이런 게 일단 많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유일주가 있습니다.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특별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정화가 유를 보면은 신윤성을 일단 생지에 일단 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달이 유시에 뜬다는 얘기가 이제 구전에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생지에 봉해져서 일단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기격 한마디로 이제 일간이 병정한테는 유해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주 자체가 귀인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정궁에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유라는 것은 금이 되니까 즉 뭐냐면 유는 금이니까 이 정화가 볼 때는 재성 즉 뭐냐면 아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궁에 있으면서 유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다른 일간보다는 정화가 정유일주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미 제자리에 잘 있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중에 신금이 일단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아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정유생이 미혼인 상태에서 신축년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유중에는 경신금이 있게 되죠. 경신금이 있게 되니까 자신이 품고 있던 신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원래 사주팔자에 잠재적으로 있던 여자를 곧 만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유축, 즉 뭐냐면 이 정화가 이렇게 사유축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삼각편대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자립이 인재가 되고, 그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편재니까 사업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니까 식신이니까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또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유가 있으면 이미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인자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한마디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대운의 흐름도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유중에 신금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신금이 내리고 온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식신이니까 식신과 본인의 어떤 재성이 합을 해서 그야말로 본인이 재물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이 그야말로 이제 협조를 제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군다나 달리 보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식신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논하면 이제 아랫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
아랫사람이 되는데 정말 이제 이 아랫사람과 본인이 갖고 있던 자본력 혹은 이제 그 본인이 부리는 어떤 그런 그 이제 그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직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 편제가 달려온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유중의 신금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잠재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을 우리의 직원 혹은 이제 부하 직원이 그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합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긍정적인 어떤 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12운수는 묘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신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에너지의 소모,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약간의 그 피로감 이런 거는 있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그 이제 신축년을 보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있는 일을 한다면 이 아랫사람을 잘 그 관리 감독해서 한번 신이라고 하는 이 그 편제를 잘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해일주가 있습니다. 정해일주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 유와 해를 천을귀인으로 제가 삼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도 역시 천을귀인에 해당합니다. 근데 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건 이제 오행으로 수가 되니까, 아까는 이제 유라는 그 본인의 그러니까 재성을 천을귀인으로 삼았지만, 해라는 것은 꼭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 그래서 관을 천을귀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을귀인을 논할 때,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제 좀 정밀하게 논하면 천을귀인에 대한 그 십신을 정확히 논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천을귀인이 한마디로 이제 유라고 하는 재성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천을귀인의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일주 같은 경우는 해라고 하는 수, 즉 관이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관직을 잘 활용해야만 천을귀인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관직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관청, 그 다음에 어떤 뭐 구청, 그 다음에 본인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직, 그 다음에 단체, 이런 곳에 귀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즉 뭐냐면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조직적인 어떤 그 측면에 본인이 이미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관이니까 이게 자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남자로 보면. 그 다음에 여자로 보면 이것이 이제 남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여자로 보면 본인의 남편이 천을귀인이니까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자라고 하면 이게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귀인의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귀인이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주변에 바로 옆에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정화일주라 그러면 이게 사이가 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천을귀인의 그 역할이 굉장히 반감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다른 곳에 이 한마디로 해를 방해하는 인자가 있다면 좀 더 천을귀인의 에너지가 약간 좀 떨어진다고 일단 보셔도 일단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어떤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활동 영역을 꾸미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냐면 이제 신이라고 하는 편제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고 하는 본인의 활동 영역을 본 거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제 이분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해중의 간목하고 축중의 기토가 이제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인증,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부터 받는 상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중의 기토는 본인의 어떤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위에 제목이 신금이라고 하는 편제로 드러나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에 무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축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요건 역시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을 의미하고, 이 개수는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어떤 조직적인 측면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정해일주가 2021년 신축년에 잘 노력하면 좀 더 그 좋은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와서 뭐 내년에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축년 다음에 이제 이민년이 되는 것이니까 이민년에 좀 더 연봉 협상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이 정화일간을 좀 논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